하기 전에 앞서서 자 지금 방금 드린 테스트지 있죠? 좀 잠깐만 꺼내봐. 그게 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테스트를 안 볼 순 없어서 보기는 할 건데 지금 잘 들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하죠? 일주일에 2번밖에 없죠? 근데 우리 일주일에 2번 안에 지금 이제 진도를 빼기에는 지금 진도 상황이 급해 안 급해? 우린 급해요. 겁나 급해요. 1, 2, 3월에 내가 뭔 배짱으로 그렇게 느긋하게 진도를 나갔는지 과거에 나를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지금 현재 어쨌든 급해서 지금 현재 진도를 좀 빼는데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못 보잖아. 그래서 테스트를 못 봐서 내가 그게 너무 중간고사 때는 안 봐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제대로 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평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테스트지를 매 시간마다 그렇게 6문제씩 드릴 거예요. 딱 6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문제를 답지랑 같이 드릴 겁니다. 아마 학교 시험을 좀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시험이랑 최대한 내가 난이도 비슷하고 문제 똑같이 냈으니까 최대한. 그래서 그거 딱 15분을 재고 풀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스톱워치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쵸? 뭐 지금 미리 풀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15분 정도를 재세요. 알았지? 집에서 되게 조용한 환경에서 15분을 재. 딱 15분을 재면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봐. 그때 이 시험지를 보실 때는 책이나 프린트나 이런 것들 일체 보지 말고 알겠죠? 15분을 딱 정확하게 재보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쫙 풀어본 다음에 몇 개 맞는지를 체크하세요. 항상. 알겠죠? 그래서 몇 개 맞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들고 오세요. 그럼 내가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모르는 거 있으면 들고 오시면 되고 그렇게 자가 체크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가 체크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니네가 클리닉이 다 되는 날이 없어요. 없어요. 월요일 날은 영어 가는 애들이 있지. 그쵸? 그 다음에 금요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금요일은 아직 조교쌤이 적응 중이라.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 오신 조교쌤이 지금 현재 적응하는 중이라 그래서 아직은 조교쌤한테 너네를 단독으로 맡기면 니네가 찜짜 먹을까봐 그 조교쌤이 찜짜 먹을까봐 6월부터는 클리닉을 하기는 할 건데 학기 중이기 때문에 평일에 진행하는 클리닉은 자율 클리닉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율 클리닉을 유지를 하는데 예고했던 것처럼 숙제 안 하면은 남길 거야. 숙제 안 하면은 남기고 주말에도 부르고 다 할 거예요. 별짓을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잘 들어.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게 이번 주 일요일에 추가 클리닉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시간표 간 거 있어요. 그거 오늘 12시까지 마감이니까 질문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세요. 그거는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알겠죠? 니네 아마 그거 전후로 붙어 있을 거니까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행하면서 앞부분 중에서도 나 여기 몰라요. 여기는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개념을 좀 필요로 해요. 하는 그런 이제 개념 클리닉. 이 유형을 모르겠어요 하는 그 유형 클리닉.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하는 문제 클리닉.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통틀어가지고 한 타임에 5명씩. 한 타임에 5명씩 진행제 제한을 뒀으니까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으면 레전드죠. 신청자는 없어요. 근데 신청자가 없으면 늘 얘기합니다. 난 출근을 안 해요. 난 일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신청을 안 하면 나는 없어요. 너네는 국어를 하는 동안 나는 없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싶으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는 쫄래쫄래 7시에 올 거예요. 니네가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알겠죠? 그래서 그거고 그건 조교쌤이 진행하는 숙제 미수자에 대한 그 이제 강제 보강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강제 보강은 조교쌤이 전담으로 하실 거고 그 일요일 날 하는 조교쌤은 오늘 오신 분이랑 또 다른 분이 새로운 분을 2분을 모셨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 선생님이랑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네가 주말에 만나게 되는 클리닉쌤이랑 평일에 만나게 되는 클리닉쌤이 다를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으시면 돼요. 2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설명 들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설명 들어보게 되면은 본인께 더 어느 쪽에 맞는지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좀 하라는 의도에서 일부러 2명을 모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고 갈 건 그 조교쌤이 진행하는 그 클리닉과는 별개로 내가 하는 클리닉은 진짜 하고 싶은 사람만 오시면 됩니다. 스케줄표를 그래서 드린 거고요. 그 스케줄표에 없으면 아무도 신청을 안 했으면 난 그 시간에 놀 거야. 난 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놀 거니까 나를 괴롭히고 싶으면 신청하시면 돼요. 한 명이라도 하시면 나는 그 시간에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최대 2시간이니까 2칸 신청하셔도 됩니다. 1칸 하셔도 되고 2칸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진행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특히 인화 여부랑 인성 여부는 삼각함수 그래프가 시험 범위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6월 전까지는 아직 못 볼 거란 말이지. 수요일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럼 그래프 부분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내가 그래프도 설명해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챙기세요. 너네가 5월 한 달 동안은 그런 이제 약점들을 챙길 수 있는 시기야. 그러니까 많이 좀 챙기세요, 지금. 알겠지? 부담은 없잖아. 시험이라는 부담도 약간 이제 아직 8주 남으셨으니까, 기말고사까지 8주 남으셨으니까, 아직은 부담이 없는 시즌이거든요? 이때 좀 약점을 많이 보완해 두세요. 그래야 니네가 시험 때 몰아서 안 해도 점수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수학은 지금 잘해놔야 돼요. 알겠죠? 오늘은 234쪽으로 갑니다. 19강은 송글씨 해설 올려드렸어요. 송글씨 해설 올려드렸어요. 20강도 오늘 끝나면 바로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조금 폭넓게 쓰는 친구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폭넓게 쓰는 친구 코사인 법칙인데 잘 보시기만 하면은 이 친구도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 요즘 수능 문제는 오늘 고3 문제 하나 풀 거예요. 이 고3 문제인데 실제로 평가에서 나온 수능 모의평가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를 오늘 풀 거야. 이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요즘은 다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냐면 사인과 코사인 법칙은 한 번에 같이 쓰도록 나오는 게 트렌드예요. 됐니? 그러니까 요거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요거 이해하시면 성공입니다. 근데 이거를 푸는 과정에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중학교 과정들이 분명히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중학교 개념들을 여기 3번 할 때 싹 다 설명해주면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3번에서 시간을 제일 오래 쓸 겁니다. 그래서 3번에서 시간을 제일 오래 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그 말은 곧 코사인 법칙은 개념이 막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앞에 봐봐. 자, 코사인 법칙도 사인 법칙처럼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증명이 된 거고 증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막 갖다 써도 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은 이렇게 세 가지 체크. 이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밑에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해가지고 코사인에 대한 관계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편들 사이의 관계를 같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식을 더 많이 쓸 거니까 이 식을 좀 더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밑에 식은 사실은 다 위에 거에서 튀어나온 거니까 사실상 둘 다 외우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 외워요. 나는 둘 중에 하나만 외워야 돼요. 라고 한다면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얘를 외우세요. 차라리 외우려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외우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저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라본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오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교재 체크하시고 앞에 보시면 되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앞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 이쪽에서 좀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앞에 봐. 이제부터 잘 봐.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그때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실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친구를 봤을 때 이 코사인 법칙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법칙은 사실상 어떤 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기만 하면 되냐면 어떤 이렇게 삼각형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그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잡았을 때 나는 어떤 각을 하나를 기준을 잡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각이 이렇게 세타가 있다라고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각 하나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세 개의 변들이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삼각형의 세 변과 한 각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준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더 집중하고 싶은 건 여기 있었던 요 각.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타라는 친구한테만 우리가 현재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찾을 건데 나는 여기 있는 요 코사인 값을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은 요렇게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은 사실상 분수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분수에서 여기 분모로 깔리는 거는 누가 깔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각. 저긴 저 세타를 만들어주게 하는 두 개의 각이 있죠. 그냥 얘네들로 분모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는 쟤네들을 뭐 해주는 거에서부터 출발이냐면 곱한 거에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여기는 A, B를 곱해준 것 여기서부터 가면 돼요. 그때 여기에 두 배를 해준 게 분모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분자는 그냥 얘를 빗변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피타고라 정리를 쓰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빗변으로 잡아서 피타고라 정리를 쓰면 나머지 두 변
그래서 여기는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지. 각 만들어주는 애들은 더해주고. 맞아요? 빗변은 뭐 해주면 되냐면 제곱해서 빼주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우기만 하면 돼요. 코사인 법칙 외우는 거는 공식이 사인 법칙보다 조금 더 간단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언제 쓰는지랑 얘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왜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이 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자면 이거는 사실은 그냥 뭐냐면 중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니네가 직각삼각형에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어떤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여기는 요 높이 구하는 식을 사인과 코사인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나타내줄 수 있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밑변이라는 요 하나의 기준 아니면 요쪽이 길이였던 요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 혹시 그건 기억나니? 그 길이 구하기, 삼각비에 활용해서 나오는 길이 구하기거든요. 그 길이 구하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게 드러나. 그래서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증명 과정을 보여주면 얘네가 머리가 터질까봐 내가 지금 이제 증명은 약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얘 증명을 약식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그럼 왜 나와?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오는 이유는 삼각비와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나와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 이렇게 얘기해 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저기 있는 저 세 변 사이의 관계랑 코사인 사이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것이랑 같더래요. 라고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코사인 법칙의 사용법이에요. 그럼 이 코사인 법칙을 사인 법칙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밑밥을 깔았지. 사인 법칙이 되는 친구는 더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좀 많이 제한이 되고 그 친구가 안 되는 모든 경우에 한해서는 코사인 법칙 쓰면 문제 다 풀린다고 내가 이미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저번 시간에 이미 그렇게 밑밥을 깔아놨어. 그러면 뭐야? 이 친구가 조금 더 폭넓은 친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많이 사용될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언제 사용되는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때 코사인 법칙의 사용은 보통 언제 사용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각 하나만 있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각 하나 잡아주세요. 그때 그 각 한 개와 그냥 세 편, 삼각형의 변 사이의 관계가 나오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변의 길이가 적어도 최소한 2개는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각 한 개와 변의 길이 아무거나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때 변의 길이 2개가 제시되면 얘네가 주어지면 이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두 번째, 대놓고 각을 찾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각을 찾을 때는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돼요. 왜? 코사인 법칙 자체가 어차피 변과 각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처럼 외접원을 끌고 와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법칙은 각을 찾으라는 문제에 한해서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이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일 때는 그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경우일 때 코사인 법칙을 많이 활용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푸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문제들은 이렇게 풀리는 경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더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은 이게 다예요. 증명은 약식으로 생략.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궁금하신 분은요. 나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내가 쫙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니네 교과서에는 있어요. 니네 교과서에 있고 개땡 원리에는 있어요. 개땡 원리에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이용해서 일일이 설명해주면서 증명시켜줄 수도 있으니까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참고로 나는 수업 준비를 하면서 증명을 봤는데 증명시킬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증명시키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교재에다 정리하실 건 이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정도만 정리해주고 넘어가시면 여기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코사인 법칙 사용법만 정리하고 넘어가 주세요. 코사인 법칙 이때 써요.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234쪽이다 재민아. 234. 네. 너 월요일날 왜 빠졌어? 월요일날이요? 힘들어가지고.
그날 사인 법칙을 나갔는데 지금 넌 숙제 다 했냐? 넌 숙제 다 했어? 숙제요? 내가 결석자도 해당 사항 없이 다 해오라 그랬지. 다 했냐? 일요일날 나와. 이제 우리 반은 숙제 안 하면 일요일날 부른다고 했어요. 내가 강제성을 부여하겠다. 자, 문그 어디 있어요? 뭐가? 이거 너 전에 썼던 그 개념편 교재야. 아직 새 교재 안 나갔어. 전에 했던 거야, 전에 했던 거. 너 3월까지 썼던 거.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같이 볼게요. 자, 뭐야? 왜 밑에 있는 얘를 미리 풀고 있어? 나 이제 설명해 줄 건데. 자, 여기 밑에 얘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우리가 원하는 게 현재 삼각형 누구 찾아달래요? 지금 현재 삼각형 ABC가 주어졌을 때 누구 찾으래? 스몰 c. 그럼 여기에서 스몰 c로 준다는 건 변의 길이 찾으라고 가계 크기 찾으라고? 변이지.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얘네들 찾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고 아니면 안 좋다고 그림 그리기가? 그게 매우 편하다고 사인 법칙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똑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충 그렸을 때 나는 여기에 이제 각 C를 줬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각 C 몇 분의 파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6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 있는 6분의 파이는 몇 도게? 30도죠? 그래서 여기는 각 C가 30도인 거를 알고 그럼 얘가 C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 스몰 C니까 여기를 스몰 C로 잡아서 그럼 나는 A랑 B는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 A고 얘가 B야.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 여기 밑에 거고 얘가 현재 2루트 3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B가 마주보고 있는 게 스몰 B일 거고 얘가 3이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봐봐. 지금 나한테 준 게 지금 이제 여기 각 하나랑 변 두 개를 줬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변을 찾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맞아?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맞아? 그러면 지금은 이럴 때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쓰려면 적어도 각과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지 얘들이 서로 같다라고 푸는 거라면 코사인 법칙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쓰기 너무 애매한 상황이에요. 각을 몰라서.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내주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코사인 C 그래서 여기 있는 C가 어차피 30도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30으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A가 그럼 나는 여기 30을 구성해주고 있었던 변의 길이 두 개를 곱해주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3과 2루트 3 곱한 거의 2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곱하면 돼요. 몇은 루트 몇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몇 루트 몇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12루트 3이 되겠죠? 6루트 3에다가 2배니까. 12루트 3이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래서 30도를 구성하고 있었던 변의 길이 두 개는 제곱해서 더해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었던 3의 제곱이었던 9,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를 그대로 더해주고 30이 마주보고 있었던 편 C를 제곱해서 빼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코사인 30이 뭔지는 알잖아. 몇 분의 몇이죠?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시니까 그래서 12루트 3을 곱해주게 되면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 그대로 올려주게 되면은 따라서 나는 얘네 계산하니까 21에서 C제곱을 계산해 준 것이 결국 올라가면은 6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얘가 18이 된다. 넘어가면 C가 나와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정답은 C는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는 루트 얼마? 이렇게 해서 하면 정답 C는? 루트 3이지. 21 빼기 18 하면 3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제곱한 게 3이 되는 거? 그럼 얘는 루트 씌우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겁니다.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공식이 사인 법칙보다 조금 더 와닿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사인 법칙보다는 조금 더 쉬운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밑에 대표형 1번으로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좀 친해져 보는 시간을 계속부터 가질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얘랑 좀 친해져 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적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적을 거 진짜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적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잘 보시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보시고 열심히 이해하신 다음에 지금 내가 푼 방법 그대로 똑같이 풀면 돼요.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알겠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똑같이 풀면 되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주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지금 1번 딱 보는 순간 1번이랑 우리 앞에서 푼 예제랑 하는 방법이 똑같을 것 같아? 아니면 다를 것 같아? 여기 있었던 얘랑 여기 있는 1번이랑 하는 방법은 똑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지금 상황은? 너무 똑같죠? 왜? 각 몇 개 줬어요? 대놓고 각 몇 개 줬어? 하나 줬고 변 길이 몇 개 줬어요? 2개 줬으니까 바로 구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가는 거야. Let's go.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Let go, go, go. 이렇게 되겠죠? 뭐, 왜, 뭐, 왜. 정경호 씨가 레고 이렇게 하면은 와 잘생겼다 이러면서 보고 왜 내가 레고 하면은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보는 거야. 아, 주의 표정이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라는 표정인데? 어? 에휴. 자 보세요. 자 봐봐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봅시다. 그럼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대충 각 잡아봐.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동각삼각형이야? 예각삼각형이야? 이거 동각이지. 그럼 대충 그려. 동각으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동각삼각형을 그립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한테 유일하게 준 동각이 C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C를 잡아서 여기가 120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B는 아무렇게나 잡았는데 잘 봐. 웬만하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변의 길이가 더 긴 쪽이 각이 더 클까 아니면 더 작을까? 웬만하면. 변의 길이가 좀 더 긴 쪽이 각이 조금 더 클까 작을까? 그게 좀 더 커요. 왜냐하면 벌어져 있는 정도가 더 많이 벌어졌다라는 건 그 벌어진 선들을 연결해주는 선의 또 길다는 소리랑 같은 얘기이기도 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야. 니네가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10도짜리야. 그럼 10도를 연결을 하려면 삼각형 만들 때 이거만 있으면 돼. 맞아요? 근데 만약에 니네가 여기 있는 얘가 120도짜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선이 요게 필요해.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각이 커질수록 선이 더 길어져요. 얘가 만나는 선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나중에 뒤에 여러분들이 그거 푸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뒤에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알고 있으시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은 그 과정을 여기다가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은 그냥 누구냐면 조금이라도 더 긴 게 지금 현재 10이랐다는 소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스몰 b니까 얘가 이제 각 b가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제일 짧은 게 각 a가 되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스몰 a 얘가 이제 6이 된다는 것까지는 잡아주면 끝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각 c가 마주보고 있는 게 스몰 c니까 이거 바로 무슨 법칙 쓰기만 하면은 끝? 이거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각이 지금 현재 몇 도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몇 도밖에 없으니까 120이니까 얘만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사인 120을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저 친구가 그럼 분모는 곱한 거의 2배지. 누구 곱한 거의 2배겠어? 6, 10. 여기 있는 6과 10과 C 중에서 누구 2개 곱한 거의 2배? 6과 10을 곱한 거의 2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120분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자는 저기 있는 120을 만들어줬던 친구 제곱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제가 마주보고 있었던 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끝. 그럼 마지막 남은 건 얘 하나. 그쵸? 자, 그럼 이거는 각변환이죠. 그러면은 인일여고랑 광성고는 얘기해봐라. 나머지들은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잡고 가면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각변환이죠? 그치? 그럼 이거 각변환 기준 잡아야 되겠지? 나경아, 몇 도를 기준으로 잡을래? 여기 있는 각변환은? 180도 기준 잡으면 되죠. 가장 쉬운 게 180도 기준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예각으로 바꿀 거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코사인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180을 기준으로 120을 만들 거야. 그럼 예각만큼을 빼겠어요? 아니면 더하겠어요? 지금은? 빼겠지. 그럼 몇 도를 뺐는지를 생각해봐. 몇 도 뺐어요? 60을 뺀 거죠. 그럼 여기까지 딱 잡아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 끝나는 게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기준각이니까 이 180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나눠졌던 친구였는지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 끝이야. 맞아요? 그럼 180도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나눠졌던 친구죠? 2랑 3을 나눠줬던 친구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친구에서 우리는 뺐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뺐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각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몇 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2사분면. 그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신 거는 다 알고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래서 코사인 60이 되기는 해요. 180이나 0이나 어차피 같은 각도 기준이기 때문에 얘가 현재 코사인과 사인을 바꾸진 못해요. 됐어요? 근데 적어도 뭐는 바꿀 수 있냐면 부호는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둔각을 보면 반드시 예각으로 바꿀 준비를 해야 되고 예각 바꾸는 거의 기준은 180을 기준 잡아주면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80을 기준으로 뺐냐 더했냐에 따라서 가는 건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어차피 180보다 작은 애들만 얘기하니까 거의 뺄 거야. 둔각들은 다. 알겠니? 그러니까 2사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끝. 이게 다예요. 알겠지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이거는 단순한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지금부터 니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2번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2번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상황을 좀 그려보는 게 맞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삼각형을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삼각형에서 나는 지금 현재 주어졌네요. 지금 현재 각 누구를 알려줬어요? 각 누구 알려줬어요? 저기 문제 보니까. 각 B를 알려주셨습니다. 각 B가 현재 몇 도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60도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A랑 C는 알아서 잡는데 누가 덕이냐? A랑 C 중에서 누가 더 길어? C가 좀 더 기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친구한테 C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 A 주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그림 대충 그린다 해서 선생님이 점수 까고 그러진 않아요. 알겠죠? 그냥 대충 그리세요. 그럼 여기 있는 변 C의 길이는 압니다. 얼마라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 알려줬네. 얼마야 변 C는? 그렇지. 여기가 4. 변 A의 길이는요? 여기가 2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를 알아요? 아니면 몰라요?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가 스몰 b.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각 C를 찾고 싶으면 얘를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려면 무조건 얘부터 찾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겠지. 왜? 여기 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인 법칙 쓰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 그럼 사인 법칙을 쓰든 코사인 법칙을 쓰든 뭘 쓰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각은 60도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여기선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쟤만 알면은 A 구하는 거는 C 구하는 거는 사인 법칙을 쓰든가 코사인 법칙을 쓰든가 그건 니들 자유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주니까 뭐가 됐든 B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나는 B를 찾으려면 얘네 현재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어? 사인 법칙 써야 되겠어? 이거 적지 말고 보지? 이거 무슨 법칙 쓰는 게 맞겠어 이거? 이거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잘 봐. 그래서 얘네들 코사인 법칙 쓰기만 하면은 돼요. 그럼 얘네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쓰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60도에 대한 코사인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따따따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60을 잡아준 게 그럼 나는 여기 60도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두 변의 길이 곱한 거의 두 배니까 그래서 분모는 16 분자는 각각 제곱해서 더해준 거니까 16과 4 더해주고 거기서 B제곱 빼주면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 60이 몇 분의 몇인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이거. 몇 분의 몇이시죠? 2분의 1이시니까 그러면 이거 이용하면 B값 뭔지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이거에서 B값은 찾아. 이거 정도는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20 빼기 B제곱이 결국 8이니까 넘어가. 그래서 B제곱이 12가 되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B가 몇 루트 몇이라는 것까지는 바로 찾으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루트 12.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뭐 2루트 3. 이렇게 써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낫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B가 지금 이제 2루트 3이라는 걸 찾으면 끝난 거예요. 왜? 이걸 찾으려면 이제 방법이 두 개인 거야. 왜? 각도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도 돼.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각만 모르고 세 변의 길이를 다 알려줬으니까 얘는 코사인 법칙을 써도 돼? 아니면 안 돼? 돼. 둘 중에 그냥 니네가 편한 거 고르면 돼.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코사인 법칙이 훨씬 편하죠. 지금 니네 공식으로 봤을 때. 그럼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낫겠어? 사인 법칙 쓰는 게 낫겠어? 코사인을 쓰는 게 나아. 그래서 여기 세타 잡고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전 사인 법칙이 좋은데요. 이 문제는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는 사인 법칙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잘 정리해 보시면서 공식과 좀 친해져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5분. 그래서 지금 현재 5분 드릴 테니까 두 개 해보시고 똑같이 연습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해보시고 시간 남으면 옆에 것도 하세요. 준비 시. 자, 풀어봅니다.
자, 이번 문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얘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어렵고 막 대단하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사인 법칙에서 쓰셨던 친구 하나만 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갑시다. 그것만은 리마인드 하신다면 아마 여기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거기서부터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볼게요. 자, 우리 이미 알거든? 저기 지금 이제 주어진 게 선들에 대한 무슨 식을 줬다라는 게 지금 이제 눈에 보여요? 지금 현재 무슨 식 줬어요, 저거? 자, 여기 앞에 봐봐. 삼각형 주어졌을 때 나 무슨 식 줬니? 지금 저기 지금 보니까. 비례식 주셨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비례식을 그대로 보는 순간 우리 비례식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내가 여기 밑줄 비례식을 보는 순간 우리는 요거 뭐 안에 거끼리 곱한 거, 중간 거끼리 곱한 거, 밖에 거끼리 곱한 것이 서로 같다. 이렇게 쓰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제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비례식 보는 순간 장수현이 졸았어? 감히? 졸았어? 좋은 기념으로 얘기해보세요. 그럼 A는 얼마나 같다라는 거 얘기하면 돼요? B는? C는?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면 되고 원래는 여기 뒤에다가 뭔가 이렇게 붙겠죠? 같이 곱해져 있는 친구가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적어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끝났습니다. 펜 다 내려놓고 봐봐. 그러면 이게 끝난 건데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이거 그냥 삼각형 대충 그리면 되잖아. 그럼 삼각형 대충 그릴 때 누가 제일 길겠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 375 중에서 누가 제일 길겠어요? B가 제일 길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하나 그렸을 때 제일 긴 거에다가 B를 줘. 여기는 7K.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으로 여기 5K 주시고 여기 우리는 3K 줬을 때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가 A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제 B고 그럼 여기가 C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각비 찾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 각비 찾을 거니까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각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각을 궁금해하니까 나는 코사인 법칙 쓰셔야 되겠습니까? 사인 법칙 쓰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쓰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쓰는 거는 뭐 쭉 가면은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구해준 게 그럼 저기 세타를 만들고 있는 두 개의 변들을 서로 곱해주는 거니까 3과 5를 곱해준 거의 2배. 그래서 난 여기는 30K 제곱분의 분자. 그럼 얘네들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25K 제곱과 우리는 9K 제곱 더해주고 나는 저기 있는 7K 제곱이니까 49K 제곱을 빼주면 끝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주게 되면 K제곱은 누가 봐도 약분될 것 같으니까 분자들만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럼 분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될 것 같니? 그치?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그럼 30분의 마이너스 15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롱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사실상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으란 얘기야. 여기까지 빨리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같이 쓰면서 보세요. 왜냐면 너네 또 그 방정식 보듯이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거기를 설명하려면 어쨌든 얘부터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빨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연결되시죠 이제? 여기까지 연결되셨죠? 1분만 더 쓸게. 조금만 더 쓸게. 쉬는 시간 그 뒤로 좀 더 줄게. 알았죠? 조금 더 줄게. 내가 다 됐으면은 나를 바라봐 주세요. 어느 정도 다 정리됐다 안 됐다를 내가 볼게. 알았죠? 오, 암산이 됐어? 이거 암산이 되면 머리가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왜요? 어? 그러니까 저게 왜 나오냐고? 아니 60도 하니까 이번에 60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 정리하셨죠?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정리 다 됐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코사인이 그럼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되는 거 원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코사인은 어차피 저기 있는 각도로 잡았을 때 각도. 어차피 삼각형의 세 각도죠. 그럼 얘 무조건 몇 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180보단 작겠지. 왜냐면 세 각을 다 더한 게 180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코사인 그래프는 몇 차 함수 같이 생겨먹었지? 360도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 하나 나오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있는 얘가 360도까지 갔을 때 2차 함수였다는 건
그 180도는 그거의 절반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절반 모양이니까 그럼 2차 함수도 정확하게 어떻게 잘라주면 되냐면 절반만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결과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의 값을 구할 때는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 알면 끝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 그래프를 잡아줬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를 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원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주황색 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렸을 때 도대체 너가 누구입니까? 라고 찾아주는 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린 이미 알거든요? 코사인 그래프도 여기 있는 얘, 여기에 대해서 좌우가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지? 왜냐면 여기 있는 얘를, 여기 있는 점들을 그대로 다 마이너스 쪽으로 보내버리면 이 그래프 나오는 거 맞으니까. 왜냐? 여기 있는 얘가 180일 때 마이너스 1 되고 0일 때 1이 되니까. 정확하게 반반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나왔던 요 간격은 실제로 여기 있는 요 2분의 1을 기준 잡았을 때 나왔던 여기 2분의 1에서의 요 친구의 간격과도 같겠어요? 아니면 다르겠어요? 그래서 같겠지. 이걸 활용하자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걸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는 바로 알거든. 몇 도일 때 2분의 1 되니까? 60도일 때 2분의 1 되니까. 다시? 그럼 얘네들의 간격이 60도만큼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몇 도만큼의 간격을 가지니까? 60만큼 가질 거니까 이걸 여기 있는 시작점 180에서 빼주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간격이 0에서부터 60까지니까 60, 그걸 왼쪽에서 빼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60만큼 빼준 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면 너네가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하나 또 푼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b는 그래서 180에서 60 빼준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20도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는 좌우 대칭 관계를 100% 활용하시면 도움 많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대칭 관계를 활용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지금 13분이니까 25분까지 쉬었다가 25분에 3번부터 어려운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거고요. 이번에 밑에 문제들은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랑 똑같이 하는 거니까 걔네들은 해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3번 문제 아이디어들을 좀 갖고 가시면 되겠고 그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이번에 문제들까지도 풀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연결 지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웬만하면 요거 정도는 좀 알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 좀 밑에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건데 풀이는 생각보다 안 길거든요. 그래서 풀이는 생각보다 많이 안 기니까 잘 왼쪽에다가 정리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는 좀 조그맣게 쓰세요. 개념 정리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부터 좀 정리를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문제들, 수능 문제까지 바라보셨을 때 이런 문제들을 잘 풀려면은 적어도 어떤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중학도형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너네들은 현재 지금 이제 미적분 2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미적분 2는 닮음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과목이 미적분 2입니까? 아니면은 대수입니까? 이거 미적분 2야 아니면 대수야? 이거 대수야. 그러니까 얘는 대수선에서만 알면 돼요. 그럼 대수선에서 아는 거는 중3 것만 알면 됩니다. 중2 거는 잘 안 나와. 닮음 쓰는 거는 잘 안 나오고요. 중3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중3 내용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때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원주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주각에 대한 얘기들.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럼 원주각을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하나, 바로 어떤 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 여기 있는 원이 있고, 알아서 보세요. 왜 다 표정이, 왜 다 표정이다? 아니, 왜 내가 원만 그리면 맨날 하루 이틀이야, 원 못 그리는 거? 그거 알죠? 남자가 원 잘 그리면 변태래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뭐라고? 일부러 못 그리는 거 아니에요? 뭘 일부러 못 그려? 뭘 이거 어떻게 일부러 못 그릴 수가 있어? 일부러 못 그려도 이렇게까지 그릴 수는 없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부러 못 그려도 저렇게 그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잘 봐.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줬을 때, 여기 있는 요 원주각이라는 거는 임의로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잡아요.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잡아서 여기 우리가 현을 연결을 하겠지. 아니면 홀을 봐도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원주각이라는 건 여기 원의 중심까지 연결했을 때 나오게 되는 각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기 원 위에 또 다른 점을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치? 원주각은 여기를 잡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는 친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주각인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원주각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원주각 성질이기는 한데 그 원주각에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해 주실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같은 호 여기 같은 현을 가지고 있는 같은 하나의 현을 공유하고 있는 요 두 점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모든 원주각들은 어디서 그려지든지 간에 즉 요쪽에서 그려지든지 간에 아니면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려지든지 간에 여기 있는 모든 원주각들은 다 사이즈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세타1, 여기를 내가 세타2,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3 이렇게 잡아놔도 여기는 세타1과 세타2랑 세타3는 서로 다 같다 아니면 다르다? 같다. 이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써요. 세타1과 세타2랑 세타3가 같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증명은 중학교 때 이미 했을 거니까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 증명 과정은 그거예요. 중심각 사이의 관계만 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심각 사이의 관계로만 보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각의 성질은 요 정도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주각은 아무렇게나 재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줄 거는 또 원에서 얘기하는데 그 두 번째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는 개념이기는 해요. 이걸 아냐 모르냐가 생각보다 점수 갈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것도 같이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냐 모르냐가 생각보다 커요. 이 문제를 풀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원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4점을 따따따 찍어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여기 점, 뭐 여기 점, 뭐 여기 점, 뭐 여기 점 이런 식으로 찍어.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4개의 선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사각형 만들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임의의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는 성질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여기 둘. 마주보고 있는 두 각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세타1과 여기 있는 세타2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나는 쟤네들을 뭐 해볼 수 있냐면 더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때 쟤네들 더한 값이 무조건 몇 도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 180. 이것도 마찬가지 증명은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의 관계로 증명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에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 있는 세타1과 여기 있는 세타2를 더하면 180이 된다. 이것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학도형은 요 2가지 정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거의 수능에 나오는 90%는 풀 수 있고요. 나머지 10%는 그냥 진짜 손 못 대게 너네 한번 죽어봐라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최근 문제는 아니고 1997년, 1998년 이 정도 때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중학도형은 중학교 3학년 내용들 중에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특히 얘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같이 쓰는 것 자체가 사인 법칙이 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인 법칙 때문에 원의 성질들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돼요. 됐죠? 접선과 관련된 얘기들은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는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접선 쪽은 이미 1학년 때 나와서 그래요. 됐죠? 그 원의 접선의 성질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었지. 그것 때문에 1학년 때 이미 됐기 때문에 2학년 때 그거를 내지는 않아요. 잘. 알겠죠? 접선은 잘 안 나옵니다. 보세요. 그럼 이 2가지만 알고 있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잘 연결하시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첫 번째로 잡아줄게 중학도형에 대한 내용들 먼저 잡아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첫 번째로 잡아줄게 중학교 도형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학교 도형에 대한 내용 첫 번째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잘 봐. 잘 체크하면서 오세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잘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선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위에 있는 점 4개를 가지고 이렇게 선 하나만 이렇게 그어봐. 저기 가운데 있는 저 대각선 같은 거 빼고. 그럼 요것만 딱 빼고 나머지들 그려보면 알겠지. 이것이 이제 몇 각형이야? 사각형이지.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사각형의 각 하나 알려줬지. 얘가 몇 분의 파이라고? 3분의 파이. 근데 너희는 지금 현재 파이 쓰는 게 편해? 아니면 이거 그냥 몇 도로 바꾸는 게 편해? 도로 바꾸는 게 편하면 바꿔. 그래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몇 도야? 60도 좋지. 그럼 이거 보는 순간 사실 정보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보는 순간 하나는 바로 튀어나오지. 어디가 튀어나와? B, C, D 중에서? D 튀어나오지. 이 T가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 이거 쓴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러니까 이게 120도야. 이거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120인 걸 알고 나머지 2개는 모르거든요. 그럼 나머지 2개를 모르니까 여기도 대놓고 이렇게 선 잘랐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잘라봐. 대각선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대각선을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서 나오는 여기 1번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삼각형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각각의 삼각형에 대한 각도는 적어도 하나는 다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각도는 다 하나는? 각도는 다 좋지. 얘가 60도 좋고 얘 120도 좋고 나머지 2각은 똑같이 몰라요. 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정보들을 일단 줬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연결해주고 넘어가시기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파트가 여기 파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는 1번과 2번은 그나마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저기 있는 공통점부터 우리가 잡고 가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그림에서만 봤을 때 얘네 둘 다 1번과 2번도 둘 다 똑같은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이 지금 현재 원에 내접하고 있습니까? 내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에 내접하고 있는 중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잡았을 때 여기 있었던 요 1번 그림과 2번 그림의 공통점은 결국 뭐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냐면 얘네가 다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지. 그러면 우리는 외접원을 준 거잖아요. 그럼 외접원의 관계는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없을 것 같아?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재 외접원이 공통적이야. 그러니까 외접원이 존재해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반지름만 알면은 사인 법칙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돼. 근데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대놓고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몇 루트 몇이라는 사실을? 2루트 7.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밑줄 반지름의 길이가 대놓고 2루트 7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 2루트 7에 집중을 하는 순간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는 두 삼각형이야. 내접 삼각형들이란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여기 있었던 60도랑 여기 있는 120도를 활용하면 적어도 우리가 변의 길이는 찾을 수 있겠어? 아니면 없겠어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그걸 좀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외접원이 존재하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현재 2루트 7이라고 주어졌다? 오케이. 그러면 난 대놓고 이거 사인 법칙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이런 상황일 때 쓰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요 각과 얘가 마주보고 있는 편 이것만 주어졌을 때 쓰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했을 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60도를 찾든 120도를 찾든 어쨌든 얘네들은 도찐 개찐이니까 그냥 각도는 예각이 편해 둔각이 편해? 예각이 편하니 둔각이 편하니? 예각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나는 예각을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전 둔각이 편한데요. 그럼 둔각 찾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지금부터 단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나는 저기 60도에 대한 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지름이라고 주어져 있는 ER. 그러니까 저기 곱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4루트 7은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인 60분의 그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선분 BC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분 BC.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분 BC가 누군지를 찾아주는 것. 여기서부터 가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지금부터 1번으로 잡아서 얘를 풀어주게 되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보는 순간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선분 BC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4루트 7에다가 그냥 사인 60을 곱하면 되겠네. 근데 사인 60이 2분의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시니까 얘가 가상하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계산해주게 되면 선분 BC의 길이가 그래서 2루트 21이 된다는 것까지는 나와요. 여기까지는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해서 한 변의 길이들을 이렇게 나란히 찾아갑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지금 이제 2루트 21이에요. 여기까지는 찾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변의 길이를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왠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제 BD랑 CD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 삼각형을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한테 준 거는 여기 있는 각과 얘가 마주보고 있는 편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까지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쓰기에는 뭔가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숨겨져 있는 정보를 문제에서 분명히 더 줬을 거라는 얘기니까 그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연결을 함으로써 얘한테 준 정보가 뭔지를 좀 더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면서 이 삼각형에 집중을 하면서 그럼 여기 삼각형으로 봤을 때 점 A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후 BC 위에 있는 점 D를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나는 갑자기 누구를 알려주냐면 밑줄. 여기에 해당하는 저 각 BCD에 대한 사인 값을 알려줬어요. 사인? 그건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각 BCD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데 BCD는 BCD. 여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부분을 각도를 주면 시시하니까 쟤를 그냥 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려준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약간 좀 꼬았지. 평가원이 사실은 꼬운 거잖아. 근데 꼬았다 할지라도 나한테 준 거는 봐봐. 그럼 이 보라색 삼각형에서만 지금 현재 집중하면 돼. 딴 삼각형은 무시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보라색에서만 집중을 했을 때 각 정확하게 몇 개 준 겁니까? 하나 줬습니까? 2개 줬습니까? 이건 2개 준 거야. 왜? 여기도 삼각비를 알려줬다라는 건 각을 알려줬다는 얘기랑 같은 말인 거야. 어차피 우리가 사인 법칙 쓸 거면 이렇게 사인 값 구해야 돼. 근데 그 삼각비를 대놓고 줬다고. 그럼 각을 준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각도 하나 더 줬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각 2개와 변 하나야. 그러면 적어도 이 각에 대한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D를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럼 BD를 내가 X로 잡으면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애 1번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BD라는 친구를 찾아줘 간다라고 가게 된다면 그럼 나는 여기에서 오케이. 그럼 얘도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 사이의 관계 왜 저번에 반지름까지 줬다야. 그럼 얘는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그러니까 얘도 사인 법칙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두 번째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가. 그래서 여기는 2R. 그래서 여기는 제 반지름의 2배니까 4루트 7로 잡아주게 된 저 친구는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BCD에 대한 각도니까 여기 있는 얘가 사인 똑같이 세타로 가겠죠? 그때 여기는 사인 세타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편 그게 바로 X가 된대 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X 구할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X를 구할 거고 X는 그럼 나는 여기는 4루트 7에다가 대놓고 사인 세타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는 저거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에서 준 거 그래서 나는 여기는 7분의 2루트 7 그냥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곱해볼래? 얼마야 이거 곱하면? 이거 곱하면? 8이죠 8.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가 8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친구가 그래서 네 너 이름은 도대체 누구네요? 네 제 이름은 8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맞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찾았고 그럼 남은 거 하나 남았지. 편 누구만 알면 돼?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건 편 누구만 알면 돼요? 응 여기만 알면 돼. 그럼 여기를 Y로 잡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오? 그럼 이제 좀 감이 오시겠지? 이 보라색 삼각형에서의 CD, Y 찾는 거거든? 근데 이 보라색만 봐봐. 변 몇 개 줬어 지금? 변 길이 2개 알려준 거지. X를 우리가 사인 법칙 통해서 찾은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변의 길이 2개 줬지. 각은 몇 개 줬어요? 2개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사인 값을 줬으니까 지금 얘는 쓸모는 없을 것 같지. 그럼 얘 빼자 하더라도 여기 우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선제 때문에 여기가 120도인 건 찾았지. 그럼 뭐야? 각 하나는 줬지. 변 2개 줬지. 그럼 얘 남은 변 찾으라 그랬지. 그럼 얘는 사인 법칙이 낫겠어요? 코사인 법칙이 낫겠어요? 얘는 사인 법칙이 나와요? 얘 사인 법칙 찾으려면 여기가 갈아야 되는데 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각을 모르니까 얘는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나아.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Y를 찾기 위해서는 그냥 변 2개와 각 하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찾고자 했던 게 120도를 기준 잡는 게 낫겠지? 저기 있는 세타의 기준 잡아버리면 코사인 값 찾고 해야 되니까 니네 중간고사 때 니네가 혐오했던 거 이거 다시 해서 찾아야 돼. 할래? 난 안 할 거야. 이거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직접 찾으셔야 돼요. 저거 사인값 저거를 기준 잡으려면. 난 근데 저거 안 할 건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난 저걸로 안 풀 거니까 그냥 저걸로 안 푼다고 했을 때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단순해요. 120도라는 확실한 각 하나 줬으니까 저거 이용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코사인 12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120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쓰려면 120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두 변의 길이를 곱해준 거의 2배가 분모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모는 몇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면 몇 I야? 자 여기 120이죠. 얘를 만들어주고 있는 변이 얘네 둘이죠. 그럼 얘네들을 곱한 거에 2배니까 16I죠. 맞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이렇게 16I로 잡아줬을 때 분자는 결국 저기 있는 저 120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친구들은 제곱해서 더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Y제곱과 8의 제곱이었던 64 더해주고 제가 마주보고 있었던 2루트 21의 제곱 그러니까 4 곱하기 21을 한 84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코사인 120은 방금 찾았다시피 얘가 코사인 180에서 얼마 빼준 거랑 같은 거지 이거? 그치 180에서 60 빼준 거랑 같으니까 그럼 얘가 코사인 60이 아니면 마이너스 코사인 60이야? 마이너스 코사인 60이지.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60이니까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되는 것까지 알면 끝났지? 2분의 1인 것까지 알면 끝났지. 그래서 나는 여기 곱해주게 되면은 따라서 그래서 얘네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8y가 얘가 그러면 y제곱 나는 빼기 22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제가 넘어가면 끝났지. 맞아요? 그럼 제가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나는 y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8y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20은 항이지. 그럼 얘네 인수분해 해주면 y값 나오지 안 나오지? 요 계산하면 y값 나와 안 나와?
이거 나와요. 이거 인수분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돼서 y값 찾으면 y가 얼마라는 게 나올 거냐면 2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y가 2라는 거 나오면 둘 더해준 게 정답이에요. 더하면 됩니다.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되는 거고. 잘 봐. 이 문제가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고3 애들한테 풀렸잖아요, 이거. 이거 고3 문제야. 고3 문제고 이거 평가원이 낸 문제고요. 지금 고3 애들, 지금 현재 고3 애들 체제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럼 지금 고3 애들 체제에서 나온 선택수능이었고 그 선택수능 체제에서 얘가 몇 점짜리를 당당하게 차지했냐면 얘 4점짜리에 13번이에요. 그러니까 13번이라는 거는 4점 중에서도 좀 난이도 어느 정도 있는 4점을 얘기했을 때 13점을 배치를 합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좀 있는 문제였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 문제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해서 내가 일부러 이 시험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다른 도형들도 적당히 활용을 하는데 그거는 시험 대비 교재에서 만나면 될 거고 이걸 제일 많이 활용해요. 얘를 제일 많이 활용하니까 얘를 좀 잘 알고 있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들 거냐면은 굉장히 계산량이 많고 단계를 엄청나게 쪼개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야. 그걸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어디서 바라볼 거고 왜 접어? 걔네들을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갈 거냐. 그러니까 삼각형을 어떤 거에 기준 잡을 것이냐. 거기에 좀 초점을 잘 맞춰주시는 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못하고의 가장 큰 관건이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2번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뒤로 넘기면 3-1번이랑 3-2번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문제를 내가 지금 현재 5분이라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5분 동안 한번 풀어보시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얻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푸셔도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푸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그리고 사인 법칙 언제 써야 되는지는 구별이 되나요? 그거 구별할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알겠지? 민설이 했어? 여기까지? 시간 더 줘야 돼?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고, 남은 거 두 문제가 남아있는데, 두 문제는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앞에 보세요. 자, 대표형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4번 문제를 풀려면은, 하나는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랑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만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 거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똑같은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아니야. 내가 오늘 어디선가 동각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1학년 거 풀다가 나온 것 같아요. 니네 건 아닌 것 같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학년 거 풀다가 나온 것 같고 너네 거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삼각형 3개 판단하는 거 알려드렸죠. 내가 지난 시간에 3개. 그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뭐뭐뭐 판단하는 거 알려줬어. 내가 지난 시간에. 이등변 또 정삼각형 마지막 직각 이 3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보세요. 근데 그 밑에 문제 중에 역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 역 같은 문제를 힌트를 좀 드리고 갈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대표형 4번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풀 때 좀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힌트를 여기서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에 개념이에요. 앞에 보세요. 자, 4번에 좀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정리할 거 정리 좀 하고 가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정리 내용은 여기서부터 잡습니다. 잘 봐. 자, 여기 있는 정리 내용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니네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중간고사 때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얘네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 가지고 있었죠? 그 두 가지 공식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주셔야 됩니다.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그때 여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두 가지 중간고사 때 보신 내용입니다. 다 중간고사 때 봤고 안 본 학교는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중간고사 때 본 거니까 가볍게 얘기합시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 니네가 제일 많이 외우고 있는 건 하나지. 바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사실? 그치. 여기 있는 얘 사인의 제곱과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제곱 물론 여기 있는 각도는 다 같은 각입니다. 그때 얘네들을 더해줬을 때 나오게 되는 거는 무조건 얼마냐면 1이다. 뭐 이건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근데 그 친구를 알아야지 여기 있는 밑에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소외받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좀 같이 잡아주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 소외받는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탄젠트예요. 그때 여기는 이 탄젠트라는 친구를 누구와 누구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과정도 있었냐면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차 표현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것 좀 떠올려주자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는 걸 알고 있기만 하면 돼요. 얘기해봐. 기억나는 사람들은 얘기해봐. 뭐분의 뭐예요? 탄젠트는? 그치. 코사인분의 뭐예요? 사인이고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각들은 3개 다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저기 붙어있는 각들은 다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들 3개를 잡아줬을 때 이 각 3개는 모두 다 일치한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각은 다 똑같아야 돼요. 하나라도 다르면 못 써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끝. 됐지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게임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해시태그 하나만 달아드리자면 이런 거죠. 바로 어떤 거를 해시태그로 좀 달아드릴 거냐면 이 문제 푸는 전략은 하나가 있어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럼 이 문제 푸는 전략 하나 바로 삼각비를 줬죠? 삼각비는 웬만하면 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바꿔라 아니면 바꾸지 마라? 바꿔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인 A라고 주어진 거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원의 지름분의 내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로 바꿔라. 이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코사인 법칙으로 인해서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코사인을 나는 세 변 사이의 관계로 얘기해 줄 수도 있었지. 그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만들어준 게 BC일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BC 길이를 곱한 거에 2배 보내. 그래서 얘네 각을 만들어주게 되는 친구들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요 B제곱과 C제곱을 더해주고 거기서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빼라. 이렇게 해주는 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얘네들로 다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특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삼각비 여기에서는 사인과 코사인만 해당합니다. 탄젠트에 대한 정리는 없어요.
탄젠트 법칙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삼각비가 있을 건데 얘네들은 방금 배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100%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을 활용을 하는 순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모두 다 뭐에 대한 얘기들밖에 지나지 않냐면 각은 더 이상 없어지고 변에 대한 얘기들밖에 안 돼. 됐니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100% 활용하시면 뭐 사이의 관계가 나올 거냐면 삼각형의 변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의 변, 얘네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잡아주면 되니까 그 관계를 찾아주기만 하면은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주는 것이 결국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각을 변 사이의 관계로 보여주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을 변으로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적어놓고 펜다 내려놓고 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됐죠? 그럼 여기까지만 딱 적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럼 쉬워집니다. 알겠죠? 정리 다 했으면 펜 내려놓고 봐봐 이제. 자, 아까 3번에 기 빨렸잖아. 4번부터는 좀 쉬워요. 다시 쉬워지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뒤에는 실생활 문제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할만해요. 실생활 문제도. 자,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식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이 그냥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그대로. 봐. 너는 그냥 봐. 사인 A와 여기 있는 E 코사인 B와 여기 있는 사인 C입니다. 얘네들이 서로 같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삼각비가 여러 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사인들은 다 무슨 법칙을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있는 사인들은 다 무슨 법칙 활용하셔야 되겠습니까? 얘네 사인 법칙 써야지. 그래야 변 사이의 관계로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었던 얘 사인들, 여기 있는 얘 사인들 다 사인 법칙을 활용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봐봐.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요. 잘 봐. 그럼 얘네 사인 법칙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그럼 사인 A부터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분의 뭐가 돼요? 사인 A는 그래서 뭐분의 뭐가 되지? 그치. 2R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A.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이렇게 2배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2. 코사인은 어차피 나중에 또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럼 사인부터 바꿔봐. 그럼 사인 C는 2R분의 뭐로 바뀌게 돼요? 2R분의 C.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까꿍하고 튀어나온 코사인이 있었죠. 그럼 여기 있는 코사인도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됩니까? 써야 돼서 또 바꿔줘. 그러니까 B를 만들어주는 게 AC니까 그래서 나는 AC 곱한 거에 2배. 그리고 분자는 각 A랑 C를 제곱해서 더해준 거에서 나는 B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딱 잡아주면 정리되는 거 눈에 보여요? 아니면 안 보여요? 보이지? 왜? ER 쉬워질 것 같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E 약분되고 C 여기서 약분됐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A 올리면 될 것 같지? 맞아요? 그래서 A 올리면 그래서 난 여기는 A제곱 계산해 준 거랑 여기에 남은 거는 저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 같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 그럼 모제곱과 모제곱밖에 안 나와? 이거 정리하면은? 그치. B제곱과 C제곱이 같다야. 그럼 어차피 B랑 C는 어차피 양수밖에 안 되는 변의 길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B, C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 보는 순간 설레게 바로 이제 B, C가 같아진다. 바로 나오지. 그치? 그럼 B랑 C랑 같아요. 얘 그냥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그러니까 정답 믿음의 삼각형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예 다시 풀고 끝내겠습니다. 준비 시작. 2분 30초만 드릴게요. 얘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